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오늘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계곡처럼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곳은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아프간 얘기입니다. 스스로 못 지킨 아프간, 미군의 희생 더는 안 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어제 미국민을 향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미군 더 이상 희생 없다. 아프간은 스스로 지켜라. 그러나 스스로 지키지 못했죠.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수도 카불 함락된 후 첫 연설, 정치인, 군인들 도피를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임무는 테러 대응이다. 철군 결정한 거 후회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국익을 우선한다. 동맹 그거보단 국익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걸로 지금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아프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진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큰 사진 한 가지 그리고 작은 사진 두 가지가 밑에 있는데요. 공통점이 보이는 사진. 먼저 큰 사진. 이 사진 내부는요. 지난 16일 아프가니스탄을 이륙한 미군 수송기 C-17 수송기 아닙니다. 아프간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타고 있습니다. 650명 정도가 여기에 타고 있었답니다. 원래는요, 이 수송기는 이렇게 아프간 국민을 태우고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수송기의 후방 적재함 문이 조금 열렸거든요. 거기에 아프간 국민들이 쏟아져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자 미군 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 국민들 데리고 이륙하자.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뜬 겁니다. 그리고요,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수송기 밖에는요, 아프간 국민 2명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륙한 상태에서 떨어졌죠. 비극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작은 사진 첫 번째는 1975년 베트남 사이공의 모습입니다. 미군 군함에 베트남 국민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950년 흥남,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당시에 미국 화물선 빅토리아호에 올라탄 피난민들 모습이에요. 이 모습 우리 아픈 기억으로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또 다른 국가에서 이런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용한, 그러면서 정책의 기반이 됐겠죠. 집값 통계 알고 보니 허수였다. 그동안 정부는요, 부동산원 통계 근거로 집값 폭등 아니다. 그리고 뭐 정책의 기반으로 삼았어요. 그런데요, 지난 7월 통계에서 표본을 그동안보다 2배를 늘리자 수도권이 1억 이상 올랐고요. 서울은 갑자기 한 달 전에 비해서 집값이 평균적으로 2억 가까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통계됩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사진인데요. 신문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아이가 지금 등교를 하고 있고요. 뒤에서 엄마가 뭔가 걱정스러운 듯 바라보고 있죠. 엄마의 얼굴 모습이 사진엔 없지만 누가 봐도 걱정하는 듯 우리 아이 잘 들어가고 있나 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개학을 17일 많이 했습니다. 학교들이요. 그러자 엄마의 마음은 조마조마. 혹시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화면 가장 맨 왼쪽 자리에 오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종욱 동국대 외래 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1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회 없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후회 안 한다.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한 거 후회 안 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 안 한다 말 뒤에 남은 뒤끝이 단순히 뒤끝 이상 너무 짙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지금 미국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곧 2라운드, 그렇다면 1라운드가 끝났다는 거네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 간에 뭔가 알력 같기도 하고 갈등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근데 뭔가 마무리 졌어요. 그러나 또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곧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떡든 놀부. 놀부가 떡을 들고 있어요, 양손에. 그건 뭐 다 가졌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여당 대선 주자들 간의 경쟁에서 어제 TV 토론이 또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두 손에 떡든 놀부 같아. 어떤 후보가 다른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엉뚱한 통계. 방금 일면 기사 때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동산원의 통계. 그동안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바탕이 됐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언론들이 좀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 아프가니스탄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아프간, 미국도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 지대한 관심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세계 경찰 명분 벗어던진 바이든 대통령. 미군 실익 없으면 떠난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국방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들은 뭔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 이런 방향의 기사들이 좀 꽤 있어요. 바이든 철군 결정 비판 안 한다. 다음 대통령에게 책임 안 넘긴다. 내가 또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결정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간 쌓인 전쟁 피로가 커지면서 탈레반과 싸울 의지마저 약해졌다. 이거는 지금 아프간 내부 상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군대가 있는데 왜 굳이 미군이 뭐 굳이 희생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논리가 됩니다. 미국 정부군 역량 과대평가하고 탈레반 돈줄 마약거래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한 건 맞습니까? 예측 제대로 했습니까? 대처 제대로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we've made in the past. Mistake of staying and fighting indefinitely in a conflict that is not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f doubling down on a civil war in a foreign country. 자, 지금 상황에서 미국 내 정치권 굉장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각국도 좀 뭔가 불안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죠. 다음은 중국과 관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요, 미국을 조롱하고 있어요. 중국, 아프간 다음은 대만이다.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을 향해 봤죠? 미국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요. 동맹벌인 미국을 조롱하고 있다.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대만 상황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도 아니고 미군이 주둔한 것도 아니다. 중국, 미국이 대만에 개입할 리 없다. 그러니 뒤에 생략이 돼 있겠죠. 대만 무슨 독립운운하거나 뭐 미국과 가깝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다음은 대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요, 지금. 대만, 여러 가지 어제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부패한 아프간과는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린 민주주의 국가 동맹 최전선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나 대만 입장으로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중국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사실 미군이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이유 중에 명분에서 이유 중에 한가가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데 계속 하염없이 가는 분쟁 지역에서 군대를 빼서 중국 견제용으로 돌려야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 그러니까 대만 문제 플러스 남중국해 문제 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분쟁 지역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당연히 저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소위 대만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기본적으로 좀 중국이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미중 두 국가가 세계의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얘기한다면 예. 아프간 같은 사태와 관련해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의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소위 대만 문제를 갖다 거론하는 건 상당히 그 국가 전 세계적 리더십 자체에 대한 손상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만과 아프가니스탄은 상당히 다른 지형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특히 다 아시겠습니다. 뭐 어제는 베트남, 뭐 오늘은 아프간, 내일은 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미중 갈등 문제를 대만과 결합시키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 사태가 어떻게 변동이 되냐면 이후에는 소위 한미일 북중러라고 하는 새로운 신냉전 구도로 격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만 문제랑 남중국해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돌출되는 문제와 더불어서 예.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돌출하게 된다면 실제로 강력한 미중 간의 갈등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세력 전이할 때 보면은요. 세력 전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들은 분쟁이 전쟁으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문제를 건들기 시작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서로가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중국이 저렇게 하는 의도 자체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물론 중국 매체지만 사실 중국 매체라는 게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만 예. 중국이 저런 입장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볼 땐 동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두 개로 쫙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들기 때문에 저렇게 가는 순간 중국 전체적인 이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아프간 얘기에서 대만 얘기로 지금 많은 언론들이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탈레반 내부는 그럼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기사가 먼저 있습니다. 보시죠. 탈레반 강제 결혼시킬 명단 작성 중.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카불 거리 여성 외출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과거 탈레반 정권 여성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정권이었어요. 이른바 10대 초반의 소녀들을 강제 결혼시키는 가해가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아프간 장악 하루 만에 시민들 공포다. 총든 탈레반 대원들 검문소 통제, 그리고 삼정 관공서 사무실 대부분 문을 닫고요. TV에서는 뭐 뉴스 같은 거 없고 종교 프로그램만 나온다. 뭐 이런 증언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 운동가들 죽음을 예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요. 탈레반 일단 유화책을 보이고 있어요. 뭐 사면을 한다. 인권 보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죠. 지금 상태도. 과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프간 29살 최연소 여성 시장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아프간이 탈레반이 물러나고 아프간 정부 지금 무너졌죠. 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개방 정책도 펴고요. 여러 가지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시장이 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탈레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탈레반이. 아프간 여성 인권의 상징인 자리파 가파리 여기 얼굴 나와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고통받고 있다. 외신과 문자 주고받다 연락이 끊겼다. SNS에 본인의 어떤 상황을 좀 올렸는데 지금 뭐 연락이 끊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각국이 지금 뭐 속수무책이죠. 이거에 대해서. 자, 다음 기사는 하나 보겠는데요. 그렇다면은 당장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국가입니다. 왜냐하면은 난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요. 탈출하는 국민들이요. 자, 그런데 각국 아프간 난민 떠넘기기 눈치 게임이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독일은
독일이 무슨 수용한다가 아니라 인접국이 수용하는 걸 돕겠다고 얘기합니다. 인접국이 난민을 받아들이면 도울게요. 독일이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여기 오지 말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어요. 파키스탄, 터키는 국경 장벽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란, 알바니아 등 몇몇 나라는 떠밀려서 그냥 개방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주혁국님, 네. 뭐 앞서서 뭐 지금 아프간 관련된 내부 상황 그리고 각국의 지금 입장들, 난민 문제 뭐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와 뭐 협상한다면 사실상 아프간을 장악했거든요. 그렇다면 조만간 탈레반 정부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UN, 미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탈레반 정부를 아프간의 공식 정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남아있죠. 그리고 이 평화협정을 2020년 3월 달에 미국과 탈레반 정부가 그렇죠. 이 협정을 했습니다. 맺었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을 해준 상태 아닙니까? 그 평화협정에 철군 얘기가 들어가 그렇죠. 있죠. 철군 얘기가 나서 올해 7월부터 8월 달까지 해서 이제 철군한다가 이제 근본 계획이었는데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서 미국에서는 인정을 지금 해준 상태고 그것이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잘 지켜지느냐 그럼 뭐 소위 말하는 자립과 자족을 할 수 있는 국가 건전한 국가로서 다시 탄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 해석들을 뭐 우리가 분명히 이제 내릴 거고요. 이제 유엔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러한 뭐 지금 탈레반이란 그 조직 자체가 지금 테러 조직으로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예. 반군으로. 그러면 그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고 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유엔에서 탈레반 정부를 공식 인정하게 된다면 해야죠. 난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난민들은 지금 뭐 공식 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탈출하는 난민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국제적으로 그럼. 그러니까 그 난민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단 사실 그 나라가 싫고 그 나라에서 지금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유엔 정신에 따라서는 각국에서 이제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차례차례로 가고요. 지금 뭐 외부로 나가는 난민에 대해서는 지금 미군에서 떠나면서도 1억 불 이상의 지금 지원금을 지금 놓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등을 봤을 때 뭐 두 개가 이제 나눠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이든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오바마, 트럼프 이제 바이든까지 왔는데 사실 바이든은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자기가 숙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2001년도에 미국의 상원에 외교위원장 할 때 파병을 통과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회는 없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파병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었다. 이제는 자기가 정리를 한 셈이다. 예, 결자 해지를 하는 내용들이 사실 미국 언론에서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파병한 부분들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현지의 지금 해석이고요. 지금 뭐 철수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입니다. 21년간 했기 때문에.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국경을 7개 이상의 나라하고 국경을 하고 있고요.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인도 여기 요충지고요. 최근에는 여기로 석유 파이프라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놓고 오는 거에 대한 지금 후회가 없는 건지 자국을 이해를 해서 뭐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는 그런 어떤 혈맹을 깨는 부분까지도 지금 하는 거에 후회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정치 쪽에서 미국 정치 보수 언론 쪽에서는 아까 대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는 한국 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경우가 생길 것인가. 뭐 등등 굉장히 이제 지금 뭐 이 전선이 진짜 넓어지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국 전체에서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중간 선거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현지의 지금 판단이고 현지의 소식들입니다. 사실 뭐 이 상황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죠. 그렇지만 미국 정치권에 큰 고민을 던져주고 있고요. 유엔도 고민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레반 정부를 승인할 것인가? 공식 정부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상황들이.